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장애인 보조견. 하지만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 말이야? 안 돼. 왜 안 돼?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오늘의 제보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청기 없이는 작은 소리도 듣기 힘든 원서연 씨. 구름이는 서연 씨의 귀가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소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상황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펼쳐지곤 합니다. 그 순간마다 활약하는 구름이. 누군가의 방문을 알리는 것은 물론 서연 씨를 대신해 알람 소리를 듣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계획한 시간에 맞춰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구름이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연 씨의 수어를 척척 이해하는 구름이. 서연 씨와 누구보다 잘 통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구름이와 외출을 할 때면 난처한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오랜만에 구름이와 외출 준비를 하는 서연 씨. 구름이를 향한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은 이후 한동안 바깥 출입도 피해왔었다는데요. 구름이와 함께 나설 때면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인 구름이를 데리고 근처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구름이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서연 씨. 그런데 구름이를 보자마자 진입을 막는 직원. 다급히 보조견 출입 허가증을 보여줍니다. 뭔 말이야? 안 돼. 왜 안 돼? 하지만 매장 이용을 끝내 거부합니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식당들은 어떨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출입 허가증을 보여주는 서연 씨. 짜증 섞인 직원의 반응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구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은 정말 없는 걸까요? 주변의 다른 음식점을 둘러봤지만
계속되는 출입 거부. 서연 씨의 상황에 대해 알려고 하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이번엔 필담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는데요. 저희가 일단 제대로부터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일단 방해가 있다는 첫 번째. 다른 사람 보조견 출입 허가증을 보고도 난색을 표하는 직원. 일단 경우가 처음이라 일단 여기 데리고 온다. 구름이를 밖에 두는 조건으로 매장 이용을 허락합니다. 사장님, 음식점에서 장애인 보조견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래요? 네. 난 또 그냥 애완견이면 거부해도 되는데 이거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요. 몰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애기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는 우리가 이거 치우지 와도 우리가 한 번은 못 받아. 근데 이 출입 허가증을 보여주면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몰랐기도 했고 이게 있으면은 출입은 가능하다. 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알아볼게. 나도 몰랐으니까. 그건 좀 어렵지. 왜냐면 그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님들도 돼 있으면은 안 들어오시거든요. 장애인복지법에 특정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근데 그거는 참 난감한 게.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직원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유, 강아지가 보통 장애인 보조견 강아지들은 되게 대형견을 쓰는 건 줄 알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좀 소형견은 장애인 도우미견인 줄 몰랐어요. 주로 소형견들이 활동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애완견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아 더욱 어려움이 많다는데요. 방문했던 8개의 음식점 중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불가능한 매장이 무려 4곳.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아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특별한 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보조견이 아기 울음소리를 대신 듣고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훈련입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보조견. 되도록이면 그렇게 계속 아기가 있을 때 얘가 달려드는 게 아니고 얌전히 앉아서 대기하는 경험도 자꾸 시켜주고. 내려놓고 보통 이렇게 작은 개들을 활용하시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은 그냥 일반 반려견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도우미견은 단순히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안내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분들의 소리를 알려주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그리고 뭐 지체장애인 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치료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치료 도우미견까지 지체장애인 보조견도 다양한 훈련을 받는데요. 휠체어를 옮기기도 하고 서랍 속에 넣어둔 물건을 꺼내오는 것도 연습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는 훈련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이처럼 훈련받은 보조견들은 장애인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도 마찬가지고, 아니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장애인 보조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장애인분들이 더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목표거든요. 사람들을 절대 공격하거나 하지 않고 함부로 많이 짖지 않게끔 저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안심을 하시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장애인 보조견 환영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오랜 시간 헤맨 끝에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찾은 서연 씨.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요. 구름이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잘 몰랐어요. 가는데도 안 받는 데가 많은지를. 저희는 그 안내견이면은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보조견의 도움을 받으며 보다 편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이 자유로운 출입과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